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김선희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토의 재발견, 그중에서 한국형 녹색 국토와 미래도시를 조성하자입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우리 풍토에 맞는 한국형 녹색 국토 도시 모델을 만들자로 시작해서 우리 국토 여건 변화를 진단 후 녹색 국토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형 녹색 국토 미래도시 조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풍토에 맞는 한국형 녹색 국토 도시 모델을 만들자입니다. 풍토, 토폴로지, 날씨와 기후, 자연 조건, 그리고 경제 조건, 그리고 사회 조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토폴로지, 풍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쌓여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풍토를 잘 진단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국토, 도시를 조성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글로벌이 아닌 로컬에 대한 그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발전 방안 모색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초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는 로컬이다라고 했듯이 정말 글로벌한 것보다는 지역의 로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발전 방안 모색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 녹색 도시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서 선진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뭐 독일의 프라이부르그 모델이라든가 영국의 토트네스 모델이라든가 스웨덴의 하마비 허스타드 모델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마스다르 모델, 이런 여러 모델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결국 들어가 보면 그 지역 풍토에 맞는 최선의 녹색도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특히 각각의 도시의 인구라든가 자연 조건이라든가 경제 사회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한 녹색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고 조화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마스다르 모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소개돼서 전문가들은 한 번씩 다 출장을 다녀본 도시일 텐데요. 사막 한가운데 이 마스다르의 자연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온실가스 없고 자동차 없고 쓰레기 없는 산무에 정말 세계적인 스마트 녹색 도시를 만든 사례를 보면 더욱더 이 풍토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풍토에 맞는 녹색 국토 도시를 만들자입니다. 최근에 K-방역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가 있듯이 K-팝, K-푸드에 이어서 K-국토, K-녹색 도시, 이런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는 도대체 우리 국토의 풍토는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그 반도 국가이자 산악 국가이자 강의 나라이자 섬의 나라입니다. 3의 3다.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세 가지 많은 산이 많고 강이 많고 섬이 많은 3의 3다의 그런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1234mm의 그야말로 생생국토입니다. 습기가 많고 다양한 변화가 풍부한 몬순형 국토입니다. 몬순형 국토에 사는 우리들은 몬순형 인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기후
조건에 살아남기 위해서 수용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원순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수용적으로, 그러면서 민주적으로 그 방역의 나름대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가 K 방역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국토 특성, 3회 3다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K형 녹색 국토, K형 녹색 도시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의 나라이자 강의 나라이자 섬의 나라입니다. 산이 전 국토의 65%, 200m 이상의 해발 200m 이상의 산을 추려보면 한 12,000여 개,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강도 전 국토의 한 6만 5천 킬로 연장을 갖는 2만 7천 개의 강을 갖고 있습니다. 섬 역시 3,300개, 유인도만을 포함하는 겁니다. 3,300개, 그리고 16,323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갖고 있는 굉장히 다채롭고 소중한 녹색 국토의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 한국형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3의 3다, 그리고 산의 나라, 강의 나라, 섬의 나라,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방곡곡, 산, 강, 방방곡곡 굉장히 많은 유역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국토라서 지역별로 유역별로 맞는 그런 어떤 녹색 국토, 녹색 도시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5, 60년 동안에 그러면 국토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잠깐 진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산전벽해의 국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굉장히 많은 이제 국토가 팽창하는 그러한 발전을 거듭해왔죠. 국토 면적서부터 인구, GNP, 도시야율, 공장 용지 면적, 공업 면적, 주거 면적, 도로 연장, 주택 보급률, 하청 개수 연장에 이르기까지 팽창하는 그런 국토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이게 이제 수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구조입니다. 1인당 GNP가 1950년 68달러에서 2018년 3만 달러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 역시 평균 연령이 70년대에 23.6세, 굉장히 젊은 국토였었는데 최근에는 2019년 현재 42.6세, 굉장히 그 중장년층의 그런 국토 인구 구조를 갖고 있죠. 45년이 되면 50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년화, 고령화되고 있는 국토 인구 구조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나 제반 생활 기반을 갖춰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지 이용 구조 역시 도시 용지로의 용도 전환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농지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생태 면역, 생태 백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녹색 국토를 위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산지나 농지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조 역시 과거에 70년대 성장 거점 개발 중심의 대도시 중심의 이런 성장 거점 중심의 국토였다면 최근에는 1시간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 개념으로 네트워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 구조 역시 의식주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문화통신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건 가치관인데 가치관 역시 과거에 물질, 성장, 개발
이런 것 중심에서 최근에는 마음, 행복, GNH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 국토로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성장 국토 전략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서부터 제안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IPCC들 국가 간 기후 변화 채널 등에서는 2050년까지 이 지구의 기온을 1.5도씨로 이렇게 상승을 억제하는 이 시나리오로 전 세계가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 협동 전략 시나리오로 개편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37%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 계획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추세 같은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온 상승 1.5도씨 이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5도씨 하면 굉장히 체감할 수 없는데 생물종의 변화를 초래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5도씨 이하로 기온 상승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보다 2030년 37%보다 좀 더 강화되게 50% 이상 줄이는 그런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기후 변화도 작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이런 것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하는 그린 뉴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 그린 뉴딜 전략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전략 이게 같이 연동이 돼서 효과적인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녹색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녹색 국토, 녹색 도시 이런 부분들이 한국형으로 만들어지는 절호의 전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영향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좀 협력해서 우리만의 K국토, 녹색국토 모델, 우리만의 K 녹색도시 모델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1.5도씨 이하의 시나리오는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와 정보 경제의 중심을 둔 그런 경제구도, 그러니까 스마트 에코 시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이명박 정부 때도 야심차게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해서 3대 전략,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의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의상 강화. 최근에 한국판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 전략과 정책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사업의 사업의 컨텐츠나 아니면 역점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디지털 기반을 얹혀서 스마트한 그린 시티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 30개국 중 녹색 성장 평가 지수는 15위 정도, 그러니까 중간수이니까 이번 한국판 그린 뉴딜을 통해서 우리가 잘만 사업과 정책을 잘 추진해 나간다면
그 성과는 훨씬 높일 수 있고 세계적인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국토나 도시 분야에서도 기존의 개발 성장 중심의 국토 도시 모델을 지속 가능한 녹색 국토, 녹색 도시의 모델로 이렇게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고유 특성, 풍토를 재조명하면서 미래의 여건 변화들을 반영해서 녹색 국토로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국토가 물리적, 개별적, 규제적, 뭔가 성장 일변도의 그런 성장 기조의 국토였다면, 최근에 초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 기후 변화, 그리고 국민 의식이나 가치관 변화,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속 가능한 스마트한 녹색 국토, 그래서 물리적 기반과 자연 인문학적 사회적 기반을 융합하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해서 여기에 IT 기반을 좀 콜라보레이션한 그런 스마트 녹색 국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지난 40년, 50년 동안 주장했던 게 일 정도 진전을 봤다면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회로 해서 전환의 모멘텀을 좀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성장 기반에 뭔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통합성을 결합하고 IT랑 결합된, 그래서 그 스마트 녹색 국토 도시, 이 콜라보레이션된 이런 스마트 녹색 국토 도시, 이런 부분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서부터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과 실천 전략을 연구한 연구자의 입장으로서는 결국 우리의 풍토,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한 옹고이지신의 어떠한 전략 모색, 창조적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 국토 간에 나타난 녹색 국토의 지혜를 계승하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등에서 발달한 과학기술, IT 기술들을 접목한 어떤 새로운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1750년대에 이중환의 택리지의 복고총론을 보면 국토는 적어도 지리, 산수, 생리, 인심,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최근에 지속 가능성, 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발표한 ESSD, 환경과 조화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국제 어젠다인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이런 지속 가능성의 원칙하고 대비해 보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닦아놓은 국토, 여러 풍토에 기반한 여러 지혜들, 이것들을 지금 21세기에 새롭게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중환의 택리지 복고총론의 지리편에 보면 자연순환형 입지, 에너지 보전, 자원 재활용, 경관 조화, 미기후와 물의 순환, 에너지 효율적 이용,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자원 문제, 경관의 문제, 그리고 미기후와 물의 순환 문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리 부분도 보면 이게 경제적 지속성에 관한 부분일 텐데 주거 생산 산업 배후지의 복합, 주거지와 농경지의 유연성, 재해 방지, 은폐성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해 방지, 방제 이런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인심 역시 최근에 얘기하는 사회적 지속성하고 같은 맥락인데 어떤 사회적 지속성, 포용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소성과 공동체의 구현, 계층 간의 유기적 공간 계획과 동선, 그리고 자족적 문화적 지속성의 구축, 문화유산의 계승.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국토계획, 지역계획 또는 여러 수자원계획, 문화 역사계획 이런 데에서 쓰는 여러 요소들이 이미 1750년대 택리지에서는 다 강조하고 언급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고이진 녹색 국토 지혜 계승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녹색 국토 미래도시 조성 방향을 저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선 녹색 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로서 한국형 녹색 국토 도시를 창조하자로 정하고 3대 목표 국토 특성, 풍토의 계승, 그리고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국토의 재생, 미래 기술, 문화 융복합, 선진 국토의 창조 이런 걸 통해서 3대 목표 금수강산 국토, 청풍 명월의 국토, 그리고 인신국토 이 3대 목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수강산의 국토는 자연조화와 친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재생, 산림도시의 조성, 다도의 부가가치 창출 및 활용이 되겠고요. 청풍명월 국토는 저탄소 에너지 전략,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 교통, 시간대 조닝, 그리고 자연에너지 해랑의 조성, 동속 녹색 성장축 개편을 제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신국토는 행복, 건강, 문화, 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품격 녹색도시 마을, 어메니티 창출, 녹색 생활문화의 조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수강산 국토 첫 번째 강해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재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대중교통으로 쉽게 30분 내에 이런 강을 만나는 국토 도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보고 그래도 그래서 굉장히 복받은 국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강의 나라의 이런 국토 기반을 좀 더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강 중심축의 도시 재정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이고 이 강의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강별로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하천 경관을 정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겠고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 문화, 정보, 산업 이런 것들이 융복합된 리버워크,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 문화, 어메니티의 해랑, 그래서 어메니티 코리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메니티는 엄마의 품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간 5, 60년 동안 강의 치수와 이수를 위해서 많은 인프라가 투자되고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 이 기반을 잘 활용해서 여기에 관광과 문화와 어메니티를 엎혀서 어메니티 코리더를 창출한다면 굉장한 한국형 그런 K국토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산림도시 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토 면적 65%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 건강성, 생태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삶의 공간과 생산 공간이 일체화된 어떤 한국형 주거, 레저 휴양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이 갖고 있는 언덕, 구릉, 계곡, 분지 등의 자연환경의 곡선적 흐름을 잘 보존하고 조화해서 정말 한국만이 갖고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이러한 그 산림의 보존 이런 모델을 좀 만들어보고 여기에 자급자족하고 그 순환이 이루어지는 주거지와 녹색마을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대도시 주변에는 이런 산의 언덕과 구릉 곡선 흐름과 조화된 뭐 테라스 하우스, 타운하우스 등 입체적인 미래 주거지 디자인과 설계 이런 부분도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입체적인 설계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도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3만 달러의 지금 국민인데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가 되면 섬에 대한 해양에 대한 이러한 수요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그 섬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떠한 이런 문화적인 자연적인 환경적인 이런 그 특징들과 가치들을 잘 살펴서 그 다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보자. 그래서 이미 17세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정세유표에서 우리나라는 서남쪽 바다의 크고 작은 섬이 별이나 바둑처럼 펼쳐 있어 이것이 나라의 그윽한 울타리이니 참으로 경영만 잘하면 장차 이름도 없는 물건이 물이 솟아나듯 산이 일어나듯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요 그리고 잠재력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풍력, 파랑, 조류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지 그리고 해양 자원의 잠재력을 이용한 에코투어리즘 그리고 섬의 공간적 분리성을 이용한 예술의 섬으로서의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저탄소 녹색 국토 시간대 조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 창출에 대한 부분인데 청풍명월 국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지난 60년 동안은 물리적 기반에 초점을 맞춰서 7x9 축해서 고속도로도 국토에 7x 7축과 뭐 9축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리적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의 개념은 완전히 시간대 존인 개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철도나 항만의 거점을 이용해서 1시간 30분 내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경쟁력 있는 도시들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2028년이면 제라미 리프킨 같은 미래학자들은 화석연료의 종말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 이런 새로운 문명에 대비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반 그리고 에너지 전략적인 교통 기반 이런 기반을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통과 통신의 스피드를 중심으로 속도와 관련된 심리적 거리를 활용한 조닝, 이 1시간대, 30분대 모델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최첨단 녹색 교통 수단을 활용해서 1시간 내 연결성을 제고하는 방안. 특히 이쪽에서는 3D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덴시티, 밀도 관리를 통한 도시화 전략, 디스턴스, 거리를 좁히는 지역개발 전략, 그리고 디비전, 지역 간 분업화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전략, 이런 3D 전략을 활용한 최첨단 녹색 교통 수단을 활용한
이게 녹색 기반, 교통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녹색 국토 공간 구조와 녹색 성장축 형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 에너지 해랑 조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 물리적으로 국토가 한 시간대로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자연 에너지가 많은 그 지역에 그 자연 에너지를 좀 생산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신생의 에너지 국토 기반을 만들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양열, 태양광, 바람길, 조력, 소수력 등 자연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자급자급이 가능한 이런 녹색 벨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지도에 보면 정밀 태양 자원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나름대로 태양광, 태양열 이런 부분에 잠재력인 국토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지형 지질 등 자연 여건을 고려한 자연력 에너지 시설 설치 운영을 하고 여기에 IT가 결합돼서 IT와 이런 에너지 기술, 생태 기술이 컬러화된 융복합된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서 녹색 성장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 성장의 근간인 경부축 중심에서 이제는 그 국토 동서간통의 녹색 성장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충분히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여령 장관님 같은 부분은 제브라 모델 그래갖고 얼룩마을 모델 같은 것들을 제안하셨는데 경부축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서의 여러 축들을 녹색 성장축으로 좀 발전시키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산림, 생태, 문화, 건강 연계한 DMZ 중심의 북부 내륙 녹색 벨트라든가 강주, 원주, 강릉, 삼척의 에너지 녹색 벨트 그리고 새만금, 전주, 대구, 포항의 중부 내륙 녹색 벨트 그리고 나주, 광주, 구례, 울산의 남부 내륙 녹색 벨트, 남해안 썬벨트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검토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여돼서 한국형 독서 녹색 성장축 이런 부분들을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 인신국토, 안전국토, 그러니까 포용성에 대한 부분인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인데 고품격 녹색도시 마을을 조성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적 고품격 생활권 정주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공동체 부활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농촌에는 자연환경적 생태적 공동체적 시스템을 결합한 녹색마을 모델 그리고 그 지금 인구가 감소돼서 그 쇠퇴 일로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들을 다시 재생하고 복원해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1.2km 반경의 도보 중심의 인간적인 스케일의 그리드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하고 여기에 의료와 복지와 문화가 결합한 건강 의료 복지 마을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방역에 안전한 마을도 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건강 의료 복지 마을의 개념도 되고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 시대에 에너지 전략적인 그런 녹색 마을의 개념이 결합된 이런 고품격 녹색 도시 마을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휴양 문화가 결합한 휴양 문화, 환경 건강이 융합된 고품격 주거 공간, 루럴타운 또는 어반 빌리지 조성. 그래서 3,000인 이하의 규모의 뭔가 이렇게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이러한 마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그 특색에 맞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 마을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서 전국이 예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빛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한국형 K국토, K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는 국토 어메니티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메니티는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고 기분 좋고 쾌적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시대별로 그 컨텐츠는 변화되어 왔습니다. 60년대는 위생 문제,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컨텐츠였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문화, 뭐 스마트 이런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60년대 그 기본 원칙인 위생과 안전 이 부분도 다시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위생 안전이 기반이 되어 있는 부분에 IT가 결합된 인백 폴리스 모델, 그러니까 IT,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린 테크놀로지, 컬처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결합된 인백의 폴리스, 그런 어메니티 기반을 만드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차등화된 발전 전략, 지역별 차등화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풍토에 맞는 고유성과 정체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위 부동의 국토 발전, only one의 그런 국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서울 모델을 베끼는 게 아니라 세종은 세종 고유의 여러 가지 풍토를 기반으로 한 세종 모델, only one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하위 부동, 각각 다르지만 조화된 하위 부동의 국토를 만들어 나가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효화되거나 공제화된 지역을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결합해서 그 유연한 국토 발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뭐 추풍령 모델이라든가 영월 모델이라든가 태백 모델이라든가 새만금 모델이라든가 세종 모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아주 다채로운 모델이 어메니티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9년, 10년 한국형 이 국토발전 모형하고 실천 전략 제안할 때는 이런 우리 국토가 갖고 있는 강의 자원, 그리고 해안선의 자원, 그리고 산의 자원을 활용해서 뭐 강 어메니티, 산 어메니티, 연안 어메니티 이런 것들을 강산의 어메니티 이런 것들 연결을 한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안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서 지금 국토의 다양한 둘레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저는 점에서 선으로 면으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지역이 연결된 국토 모델로 발전하는 이런 형태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21세기는 이러한 컨텐츠, 어메니티 컨텐츠가 누가 더 쾌적하게 정확하게 그 지역 풍토에 어울려 있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그 지역의 삶의 질, 국민들의 행복의 지수, 행복도, 그리고 경쟁력 이런 부분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 어메니티 부가가치 창출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인데, 녹색 생활 국토, 그린 휴머니즘, 그린 거버넌스, 그린 뉴딜 이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그 속에 실전 각각의 주체,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인 것처럼 이 역시 그린 국토에 있어서도 국민 각자가 내가 녹색 국토에 살고 있다, 녹색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각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 솔선수범할 때 이게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그 국민 개개인들이 그 지역 학습과 자연과의 소통과 에너지 감축 생산, 그리고 순환형 지역 경제, 로컬 푸드, 그린홈, 대중교통, 자전거 생활화, 쓰레기 재활용,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제 주체가 돼서 같이 참여하고 협력할 때 그린 국토, 그린 생활 문화, 이런 부분은 정착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린 거버넌스, 뭐 K의 그 그린 거버넌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류 사회 그리고 지구 환경 1.5도씨 유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ct Now, Act Together, Act Differently 하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함께 다르게 협력하는 이러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석유 정점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국토를 삶의 공간, 장소로서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재구조화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덕목이 되겠고, 인간과 토지와의 효율적 관계의 재지역화, 그리고 저소비 에너지 도시 구성을 위한 트랜지션 타운 운동,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주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기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only one 국토, only one 그린 국토, only one 그린 도시, 이거를 통해서 K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하이 부동의 녹색 국토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경관, 문화 요소, 이런 것들을 잘 기반에 깔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국토가 갖고 있는 본연의 3회 3다의 어떤 발전 잠재력, 그리고 미적 아름다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계승해서 보존하고 후대에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토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 생태적인 건강성,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것들을 21세기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재생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중요하고, 여기에 플러스 지역 고유의 정서, 그리고 지역의 삶, 이런 것까지 고려한 그런 포용적인 선진 녹색 국토 창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문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35년도에 와스시 데스로가 쓴 풍토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고전으로 아주 사랑하는 책인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런 풍토에서 살고 있다는 숙명의 의의를 깨닫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숙명을 갖는다는 것은 그 대체로 우수한 것도 아니고 만국의 으뜸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타국민이 이룰 수 없는 특수한 것을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강조한 우리 풍토에 맞는 K국토, K모델을 통해서 인류 발전에 좀 공헌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이러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기반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거고, 그 피터 홀 같으신 분도 세계의 동질화로 지역마다 고유강적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 정말 특히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있죠. 그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결국은 지역마다의 고유강점 활용 전략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로 끝내겠습니다.